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와 함께하는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올해부터 파격적으로 달라지는 주택 공급 대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10일 정부는 새 두 번째 업무 보고를 주민들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로 열었는데요. 이번 화두는 주택 정책으로 내 집 내 재산권에 대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혁파를 강조했죠. 정리하자면 국민이 바라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대응 방안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등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고요. 여기에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신도시 등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주택 공급 회복을 견인하는 한편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할 방침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그동안 규제 대상이었던 재건축 재개발 정책이 이제 지원 대상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겁니다.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죠. 50대 A씨 부부는 신혼 초에 마련한 아파트에서 33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새로 지은 집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싶지만 까다롭고 강력한 규제로 인해 수년째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조합을 만들 수 없어서 주민들이 335 돈을 모아 안전진단을 받은 뒤에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뿐더러 안전에 위협이 될 만큼 낡고 위험한 주택이 아니면 지은 지 오래됐어도 재건축 대상이 되기 어려웠는데요. 그러나 올해부터 A씨 부부 아파트는 바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입니다. 재건축 과정은 통상 9개 단계로 나뉘고 그중 첫 단추가 바로 안전진단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6단계까지 재건축 절차부터 일단 진행하고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는데요. 이제 안전진단이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문턱을 확 낮추고 재건축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사업 속도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10년 이상 걸렸던 재건축 사업 기간을 3년에서 최대 5년까지도 단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 대책이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비춰봤을 때 꼭 필요한 정책인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집값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미분양 주택도 꽤 되고 갈수록 인구 감소도 예상되는데 왜 새로운 주택 공급이 필요하냐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가구는 여전히 증가세라는 겁니다. 서울의 경우 재작년 기준 5년 새 30만 가구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노후 주택에 대한 대체 수요도 점점 확대되는 만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주택 공급은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는 치솟는 집값 때문에 다주택자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집값을 부추기는 요인에 관련 규제를 강화해 왔는데요. 그 결과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은 더욱 오르고 비싼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도심에서 밀려나 출근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불편한 삶을 살거나 국민의 주거 선택권이 침해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 건데요. 올해부터 2027년까지 기존 대비 3배 이상인 95만 호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착수 목표 물량으로 정하고 추진 계획을 발표했죠. 가능하냐고요? 아파트 건설이 급증했던 90년대 준공 아파트들의 재건축 착수가 훨씬 빨라진 만큼 그 물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울러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역세권 내 용적률 상향과 통합심의 의무화 등 사업성 개선 제도도 최근 시행된 만큼 이번 발표 대책과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편 재건축 재개발 정비에 이어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 사업의 1기 신도시 정비 또한 중요한 사안이죠. 통상적으로 정비 계획 수립 후 착공까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인데요. 우선 임기 내 1기 신도시 착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올해 안에 선도 지구를 지정하고 내년에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 임기 내 착공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기 신도시는 그동안 지역별 MP를 통해서 대부분 단지의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요. 단지별 추진 준비위원회도 여러 개 운영 중인 만큼 재건축을 위한 주민 동의는 계획대로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 건축 규제도 완화됩니다. 세대수 제한 폐지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 중이고 그리고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도 전면 허용되죠. 그 밖에 방 설치 제한을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과 입지 규제 완화로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은 주택들의 공급 여건을 개선해 1인 가구 등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인데요.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택지 2만 호를 추가 발굴하고 공공주택은 14만 호 이상을 공급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이로써 도심 내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소형주택이 탄생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제 상업지역에서도 주택 100%로 구성되는 단위 공동주택이 허용되고요. 지금까지 상업지역은 업무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주택 단일 용도의 건물 입지를 제한해왔지만 올해부터 상업지역에서 단위 공동주택이 허용된다면 빠르게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중교통과 같이 접근성이 좋고 기반시설이 풍부한 중심 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되죠. 저와 같은 청년들에겐 그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주거 불안 문제는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오던 문제이자 현재는 국가적 최우선 과제인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 지방 소멸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앞으로 생애 주기와 소득 수준, 가구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한마디로 내게 맞는 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원하는 곳 원하는 집에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이 공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새롭게 추진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더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며 국토교통부와 함께한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